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LA 한인회관에서 LA시 의회 개혁 안건을 가지고 공청회를 진행하셨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한인타운 여러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제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네, 일단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한인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는 10년마다 인구조사 센서스를 통해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의 숫자를 카운트합니다. 네네. 서류 미비자부터 해서 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까지 다 카운트하는데 이러한 그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 선거구 정치 지역구의 바운더리를 미국에서 정하는 작업이 10년마다 이어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LA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역구 그 바운더리 그리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현직 시의원들이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시의원들의 이제 부정부패 스캔들로 이어지고요. 작년에 있었던 이제 녹취 스캔들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한인을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 단체들이 이제 선거구 재조정 시스템을 기존 정치인들이 아닌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안건이었고, 이제 두 번째 안건은 지금 LA시에서는 1925년에 채택된 15명의 시의원 구조를 이제 최소 23개에서 최대 31개 지역구로 이제 확대해야 한다는 이 안건을 가지고 또 토론을 했는데요. 네, 네. 지금 LA 시의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년 전에 구축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한 시의원마다 한 4만 명도 안 되는 인구를 대변을 했는데 현재는 LA시 인구가 거의 400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명 시의원마다 거의 27만 명의 주민들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도시와도 비교했을 때 LA 시의원의 지역구는 가장 인구가 많았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시에서 비교했을 때도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각 시의원이 17만 명의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LA 시의원 지역구는 뉴욕보다 무려 10만 명 더 많습니다. 지역구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명의 시의원 구조에서는요. 아시안 커뮤니티를 또 대변할 수 있는 지역구가 또 없고요. 물론 현재 벨리 지역의 존 리 시의원 그리고 전에 있었던 데이비드 류 전 한인 시의원들이 탄생이 됐지만 그분들은 이제 백인 유권자가 다수인 지역구에서 당선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한인 비즈니스 상권 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한인타운 같은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해당 이슈가 매우 복잡한데요. 우리 한인들, 이 대다수의 한인들은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시스템과 LA 시의회 의석수 확대를 찬성한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저도 그래서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최대한 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개혁이 워낙 이 이슈들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한인들의 참여가 좀 저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어젯밤 많은 한인들과 또 타인종 주민들이 한인타운 공청회에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다른 커뮤니티 리더들도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고 이 두 가지 안건을 자세하게 또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또 다른 논의 또 하면서 직접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참석해 주신 분들을 분석해 보면 한인 시니어부터 직장인 그리고 학생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일단 이 독립적 선거구 재조정 시스템 관련해서는 만장일치로 모두가 찬성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LA 시의원 의석수 확대 관련해서는 이 이슈를 처음 몰랐을 때는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나는 정치인이 더 많은 게 싫어요. 더 많이 정치인이 탄생한다고 해서 내 이슈들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와
뭐 25년 거의 100년 전에 투입했던 이런 시스템을 개혁한다라는 이슈와 또는 지금의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슈들을 설명해드리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찬성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또 몇 가지 또 이슈가 또 있었던 게 만약 세금이 올라가지 않고 별도로 이게 확대가 되어도 세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그 한인분들도 찬성해 주셨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청회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여러 한인들이 이제 참여해 주신 이유는 솔직히 저는 뭐 기프트 카드나 뭐 이런 다른 인센티브 때문에 오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겪고 있는 LA에 살고 있으면서 뭐 노숙자, 치안, 물가 상승 뭐 이러한 이슈들을 정말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러한 그 의견을 가지고 그 참석해 주신 분들도 많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많은 한인 시니어 분들이 저한테 또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정말 그동안은 LA가 뭐 이런 한국 음식, 뭐 날씨 이렇게 너무나 좋은 환경 때문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주변 시니어 분들도 지금 이슈들이 워낙 문제가 복잡하고 또 LA에 실망해서 타주로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또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어제 전체적으로는 총 몇 분이나 오셨고 그 중에서 한인분들은 몇 분이나 되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그 사전 예약이 한 50명 정도 미리 해주셨고요. 50명? 네, 50명 정도 해줬는데 더 많이 거의 한 100명 정도 참석해 주셨고요. 한인이 거의 한 70%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류 쪽에서도 많이 왔다는 얘기네요. 네, 주류에서도 한 30% 정도가 됐고요. 거기에 뭐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도 오시고 백인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아주 잘 믹스된 그룹에서 네. 토론할 수 있었고 또 동시 통역 그리고 한국어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이 복잡한 이슈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분들도 주류 쪽에서도 우리 한인 사회나 거의 의견은 비슷했나요? 어떻습니까? 네, 너무나 보기 좋았던 것은요. 사실 모두가 이제 동의하는 이슈들이 많이 없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이슈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뭐 한인뿐만 아니라 라티노 커뮤니티, 흑인 커뮤니티, 뭐 다른 방글라데시 커뮤니티 등등 모두가 이제 찬성을 해주시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15명의 정치인을 설득하는 작업이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안들이 이제 상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시의회에 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이 시의회 의원들이 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과연 모두가 다 내려놓고 이것을 찬성을 할 것일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예전에 시도됐을 때는 다 이제 페일이 됐었는데, 네. 다행히도 지금은 약간의 이제 명분도 있고,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서 시의원들을 좀 압박하는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명의 시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근데 놀라운 게 확실히 이렇게 캠페인 할 때와 막상 이제 시의회를 들어가서 정치인이 기득권 세력에 이제 조인을 한다고 하면 태도가 바뀌는 시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의원은 뭐 강성 진보 플랫폼으로 신선한 바람으로 당선이 됐는데 기존 이제 시의원을 물리치고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안건을 저희에게 찬성을 해준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 스탠스를 또 바꾸는 이런 시의원도 이제 탄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중 하나가 만약에 이 시의원 지역구를 이제 확대를 한다 그러면 지금의 높은 셀러리 거의 시의원마다 한 24만 달러 받거든요. 그게 좀 이제 내려오겠죠. 그것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좌관 숫자도 한 반으로 줄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뉴욕시가 훨씬 더 물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샐러리가 한 17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LA가 24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LA도 뉴욕시처럼 17만 달러를 제공을 해도
충분히 시의원의 그 적합한 그 셀러리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하는데 확실히 이런 그 시의원의 동의 얻는 절차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한 50%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두세 명만 이제 설득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 타임라인은 9월 18일 날 이 개혁 안건을 다루는 커미티에서 소규모 커미티에서 먼저 통과를 하면 15명에 있는 시의회에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의논이 되고 거기를 통과를 하면 2024년 내년이죠. 내년 3월 예비선거 또는 11월 본선에서 마지막으로 증인 발의한 형식으로 이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예스 투표를 해 주셔야지만 종료됩니다. 네. 네, 이번 주에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이 부패 혐의로 3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연방검사는 6년 이상의 감옥형을 권고를 했지만 더 짧은 형이 결정이 됐습니다.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의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이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을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LA 이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LA 로컬 정치에서는 정말 한때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나리오였으면 지금의 LA 시장이 캐런 베스가 아니라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이 원래는 시장직에 도전을 해서 당선이 돼야 된다는 이런 시나리오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꿈꿔왔는데요. 하지만 이 최근에 이제 부정부패 스캔들로 정말 이 화려했던 이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의 커리어가 이제 끝이 났고요. 저는 놀라웠던 게 원래는 이 판사도 매우 이제 거의 뭐 연방 검사도 6년 정도는 레커멘드를 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5년에서 6년 정도 주지 않을까라는 그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 3년 6개월형이 또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배경을 좀 검토해 보면 이분이 다른 정치인과는 달리 이렇게 그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원래 그 정치인들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사라지는데 이분은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분이 특히 흑인 사회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고 또 흑인 사회가 바라는 그런 몇 가지 위시리스트를 이제 전달했음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흑인 사회에서도 많이 지지를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분의 이제 판결을 줄여달라고 100명 넘는 그 커뮤니티 리더, 정치인 그리고 다양한 인사들이 편지를 내서 일단 이제 3년 6개월형이 선고된 것 같고요. 이분의 이제 정치 커리어는 끝이 났지만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매우 슬프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